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위안부 배상 문제부터 한일 관계까지 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방금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1965년 체제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네. 위안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 라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었고 네.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따라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2010년 판결도 그렇고 2011년 판결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그 개인 보상 특히 이제 65년 청구권 협정이 위안부라든지 아니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전부 다 끝낸 건 아니다. 청구권 개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 비해서 이번 판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구권 협정 자체가 효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기존 판결과는 상당히 이제 뒤집어진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제 1965년에 맺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의 예. 그 말하자면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평양 전후 지원에 관한 법률도 지금 합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강제징용 피해자라든지 태평양 전쟁 피해자에 대한 그 부분이 2005년에 한국 정부에서 나온 보고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는 당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군인 군속 피해자에 대해서는 1965년에 청구권 협정 때 들어 있었다라는 것이 2005년에 이제 한국 정부 입장이었거든요. 그 네. 민간 공동 합동 보고서가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2015년에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2005년에 나왔던 민간 합동 보고서의 그런 그 내용을 상당히 재확인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2010년에 위안부의 개인 보상 그 권한이 있다라든지 2011년에 2012년에는 다시 또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었는데 네. 지금 이게 대법원 판결하고 헌재 결정하고 약간 지금 일치하지 않는 말하자면 서로 정합성이 지금 맞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앞으로 조금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항이 특히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이 조항의 내용 설명을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2조 1항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산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권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조항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이제 2011년 판결 또는 12년 판결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청구권 협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민사 형사상의 채무 채권 관계를 정리한 것이지 1910년부터 45년까지 식민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일본 정부에 의한 불법 행위를 그대로 보상한 것이 아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네. 기존의 채권 채무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자행한 위안부라든지 강제징용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것은 따로 개인 보상의 어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결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특히 이번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분은 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를 하는데 청구권 협정에서 2조 1항이 이것을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확인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기본적인 취지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과 달리 적어도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은 그 나름대로 효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한 것이고 거기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 그 5억 달러 받은 것 내에 네. 한국이 받은 청구권 자금 내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그 판결의 지금 결정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향을 지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네. 판결은 지금 서울의 중앙법원이라든지 광주 고등법원에서 예를 들면 신일본 제철이라든지 또는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개인 보상의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법원은 인정을 했는데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것을 지금 다시 뒤집어놓은 형편이 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개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사실 이게 판결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해가지고 개인이 계속 청구권을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일본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일단 스톱이 지금 걸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일본 정부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다 해결됐다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구권 자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를 들면 경부 고속도로라든지 네, 포항제철, 그렇죠. 소양강댐 이런 데에 쓰였습니다. 네. 청구권 협정의 기본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70년에 들어와 가지고 이 개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이렇게 구상권을 법원에 이렇게 그 소송을 제기했고 따라서 대체로 이제 지금까지 그 사망자 특히 이제 피해 신고가 있었던 분에 대해서 1인당 약 2천만 원 정도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들 또는 이제 2세들은 이 부분을 더 올려달라. 또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직접 예를 들면 1인당 1억 원이라든지 2억 원 정도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었고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당히 지금까지 흐름과는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지금 미지수입니다. 예. 네. 이 사건이 접수된 지가 6년여가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뭡니까? 상당히 이건 이제 외교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11번이나 이제 국장급 협의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강제징용 보상 문제는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의 현안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네. 말하자면 피해자 또는 2세 개인하고 일본 기업 간의 소송 문제거든요. 거기에 한국의 사법부하고 일본의 사법부가 개입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또다시 이제 만약에 현재에서 이건 그 개인 보상 자격이 있다,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됐으면 또다시 쟁점화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금은 네.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라고 추측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적어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었거든요. 예. 2009년 이후로 2011년, 2012년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그리고 이제 위안부 문제가 굉장히 쟁점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일 양국 간에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지 하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큰 흐름 속에서 헌재가 이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아마 6년 동안 그 판결 또는 결정이 늦어진 가장 중요한 배경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무엇보다 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걱정인데 이제 배상을 받을 길은 아예 없어진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 소송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일본의 신일본 제철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요 이제 그 대상입니다. 소송에 예를 들면 그런데 신일본 제철의 그런 그 말하자면 기술이 포항제철 만들 때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물론 이제 그 비용은 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제철 이후 이제 세계 거의 최대 규모의 제철소가 될 만큼 성장해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신일본 제철하고 포스코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족분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이사에게 추가로 보상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제안은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일본 기업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가능성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보상이 모두 다 이루어졌다. 국내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런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런 일본의 주장에 조금 무게가 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미 이제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다는 것이고 네. 일본 사법부도 예를 들면 2003년에 판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개인 보상 의무가 일본 정부에게는 없다라든지 2010년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일본 정부의 보상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을 네.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까지 일본 정부하고 일본의 사법부는 지금 완전히 일치되고 일관된 입장입니다. 네네.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 정부는 적어도 이제 65년
그 청구권 협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안부 특별지원법, 그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법 등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오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자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배경에 있지만 적어도 이제 한국 사법부하고 일본 정부하고 일본 사법부가 지금 대체로 1965년에 청구권 협정은 유효하다는 것을 지금 확인한 상태거든요. 네네. 네. 이것을 과연 이제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안부 문제는 이건 명백히 1965년에 청구권 협정에서 전혀 몰랐던 이야기거든요. 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현안으로 이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적어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65년에 약간 있었다는 것이 2005년에 확인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피해자 개인 또는 2세하고 일본 기업들 간의 소송을 어떻게 이제 그 흐름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2012년에는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맞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일본 기업이 실제로 배상한 적은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적어도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우는 이제 분명하게 이것은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총동원령이 1939년인가 내려졌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의 한 명으로서 조선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동원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네. 일본 국민도 총동원했고 조선인들도 일본 국민들이었기 때문에 다 총동원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데 비해서 이제 중국과는 전쟁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은 전쟁포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징용을 했기 때문에 보상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한국까지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의무를 느끼고 일본 기업이 보상을 하게 되면 수많은 한국의 이제 그런 피해자들, 네. 뭐 이제 이건 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수많은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또는 2세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어떤 그 재정적인 부담을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일본 기업은 거기까지는 막고 싶지 않다. 1965년에 다 끝났다. 네. 그리고 이제 이로써 한국 중국인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 보상은 적어도 원정적인 의미에서 어떤 기금을 만들지는 몰라도 공식적인 보상은 더 이상 없다라는 네. 것이 이제 일본 기업의 입장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거 네. 엄청난 천문학적 투자로 불어나거든요. 예. 보상 의무가 그 점을 아마 제일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일본 기업들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위안부 문제 한 번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뭐 헌재 판단으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에는 그게 부각되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일 양국 간의 이 청구권 협정 내용을 둘러싸고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일본 정부는 다 끝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지금 청구권 협정 2조 1항이 아니고 3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한일 양국의 해석을 둘러싼 견해차가 심할 경우에는 적어도 외교적인 루트를 통해서 해결하되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한일 양국 간의 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는 이미 2번이나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제안을 했는데 일본 정부는 지금 거절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청구권 협정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해서 개인 보상은 아마 앞으로도 그 입장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양국 간에 적어도 정상회담 이후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급 협의를 가속화시키자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라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양국 정부가 1차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양국 간의 어떤 국민들 또는 이제 가장 중요한 피해자들하고 시민단체가 이걸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해서 여부에 대해서 아마 이 해법의 어떤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결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